제갈근은 서주 낙야군 양도현 출신으로 후한 말에 난을 피해 고향을 떠났다고 하는데 아마 조조가 벌인 서주 대학살로 인해 고향을 떠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동생인 제갈량과 제갈균이 형주로 떠난 것과 달리 그는 강동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강동 지역도 그곳을 지배하던 손책이 암살자들의 공격을 받아 죽어버리는 바람에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손책의 뒤를 이은 손권은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기에 주유 장서의 도움을 받아 이내 혼란스러운 상황을 종식시켰고 뛰어난 인재들을 등용하여 국가의 기틀을 다지려 합니다. 그리고 이때 제갈근은 손권의 매형인 홍자라는 인물의 눈에 들었고 그의 추천을 받아 노숙 등과 함께 손권의 휘하에 들어가 손권을 위해 일하게 됩니다. 제갈근은 손권에게 간언을 할 때면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항상 비유를 들어 말하여 손권의 비유를 상하지 않게 했기 때문에 손권은 제갈근의 조언을 잘 따랐다고 합니다. 그 사례로 주치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손권의 아버지인 송견대부터 활약한 장수였기에 손권은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고 그가 잘못을 저질러도 직접 꾸짖기 어려웠기에 항상 분노하고 있었다 합니다. 이때 제갈근은 손권이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까닭을 짐작하여 알고 있었으나 대놓고 말하지 않고 돌려 말해 손권의 뜻을 완전히 헤아린 뒤 간언하는 글을 손권에게 바치니 손권은 기뻐하고 웃으며 제갈근의 조언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손권이 음모라는 인물을 의심하여 그를 처벌하였는데 필요 이상으로 심하게 처벌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음모를 옹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손권은 더욱 분노하여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으나 제갈근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권은 제갈근에게 그대는 어째서 혼자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이오? 라고 물었고 이에 제갈근은 손권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며 음모가 처한 상황에 대해 논합니다. 그렇게 제갈근의 발언이 끝나자 손권은 특별히 그대를 위해 사면하겠소 라고 말하며 음모를 풀어줬다고 합니다. 이처럼 제갈근은 정론을 펼쳐 좋은 조언을 하면서도 군주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간언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완벽한 조언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갈근은 사람됨이 사려 깊고 성품이 고와했기 때문에 수많은 오나라 사람들과 친분을 맺고 교류를 하며 잘 지냈다고 합니다. 그는 강동에 도착했을 시기부터 장서의 장남인 장승과 엄준, 보줄과 우정을 나눌 정도로 친하게 지냈고 손권의 사촌 동생인 손교와도 친하게 지냅니다. 그리고 노숙이 처음으로 유비를 찾아가 제갈량을 만났을 때 그에게 나는 제갈근의 친구요 라고 자신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또한 주군인 손권과 사이가 매우 좋아 손권은 큰일이 생기면 항상 제갈근을 불러 자문을 구했다고 합니다. 제갈근의 동생인 제갈량이 촉에서 한자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인지 제갈근은 중요한 순간마다 총나라의 사신으로 파견됩니다. 건안 19년 유비가 익주를 평정하자 제갈근은 사신으로 파견되어 유비에게 형주의 여러 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는데 유비는 나는 지금 양주를 취할 생각을 하고 있으므로 양주를 평정한 뒤에 그쪽에서 요청하는 형주의 군들을 오나라에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건안 20년 유비가 오나라 몫의 형주 영토를 주지 않아 벌어진 이양대치로 촉과 오 사이에 전운이 감돌았으나 때마침 조조가 한중에 왔다는 소식이 들려왔기에 유비는 사신을 보내 손권에게 화의를 요청하였고 손권은 그에 대한 응답으로 제갈근을 유비에게 사신으로 보내어 다시 동맹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훗날 손권이 뒤통수를 쳐 관우를 죽이고 형주를 빼앗자 분노한 유비는 손권을 정벌하기 위해 군을 일으켰는데 이때도 제갈근은 화친의 사자로 유비에게 파견되었다고 합니다. 건안 20년에 제갈근이 사신으로 유비를 찾아갔을 때 아우인 제갈량과 만났으나 공과 사를 구별하여 사사로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봤을 땐 제갈근과 제갈량이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딱딱하고 무미건조한 사이가 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실제론 제갈량과 제갈근은 여러 번 편지를 주고받을 정도로 친하게 지냈으며 제갈량은 한 편지에서 제 아들인 제갈첨의 나이가 벌써 8살이 되었는데 총명하고 사랑스러우나 그 조숙함이 걱정되니 큰 인물이 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라는 걱정을 형인 제갈근에게 내비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갈량이 늦둥이인 제갈첨을 얻기 전까지 휘하의 자식이 없자 제갈근은 제갈량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둘째 아들인 제갈교를 제갈량의 양자로 보내줬다고 합니다. 제갈근은 관우를 토벌할 때 참전하였고 나중엔 여몽을 대신해 남군 태수를 겸임하여 공안에 주둔했다고 합니다. 황무원년 조비가 남종을 시작하며 수많은 대군을 이끌고 오나라 전역을 공격해 들어왔고 조진, 하우상, 장압, 서왕이 남군 방면으로 진격해왔기에 선권은 제갈근 반장, 양찬에게 남군을 수비하고 있는 주연을 지원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이때 당시 조진과 하우상은 남군을 포위한 뒤 백리주의 부교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위나라 선봉부대 3만 명이 강을 건너오기 시작했기에 제갈근과 양찬은 어찌할 줄 몰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반장이 화공을 써 부교를 불태워 버리려 했고 남군의 주연이 성공적으로 방어를 해냈기에 조진과 하우상은 별 소득 없이 병사들을 인솔하여 물러납니다. 황무 5년 조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성권은 직접 군을 이끌고 나서서 강화를 포위하였고 제갈근과 장패에게는 양양을 공격하게 했는데 위나라에선 사마이와 소왕이 나와서 맞섭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갈근과 장패의 군대는 사마이와 소왕에겐 택도 없었기에 모두의 예상대로 전투에서 패하고 장패는 목숨까지 잃어버려 선권은 할 수 없이 퇴각했다고 합니다. 가화 3년 선권은 직접 합비신성을 공격하며 제갈근과 육선에게는 강하에 주둔하도록 했는데 당시 제갈량도 북벌을 나선 상태였기에 선권은 조예가 직접 친정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예상과 달리 조예가 직접 수군을 이끌고 지원을 왔기에 그대로 퇴각해 버립니다. 가화 5년 선권은 제갈근과 육선에게 양양을 공격하라는 명을 내렸는데 그래도 이번엔 육선과 같이 작전을 수행해서인지 양양을 점령하진 못했으나 다른 위나라의 영토들을 박살내는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저고 4년 전종이 자피지역을 공격한 것을 시작으로 대장군이 된 제갈근은 포줄과 함께 조중지역을 공격하며 주연에게는 번성을 포위하게 합니다. 그런데 기록 부족으로 이때 당시 전황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위나라는 수비에 성공했던 것으로 보이고 간보진기에 따르면 사마이가 정예병을 이끌고 오나라 군대를 공격해 물리쳤다고 합니다. 제갈근의 장남인 제갈각은 어려서부터 뛰어난 능력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졌으며 선권도 제갈각을 빼어나게 여겼다 합니다. 하지만 제갈근은 제갈각이 자신의 능력을 믿고 가부는 것을 알았기에 그가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매우 싫어했다고 하며 제갈각은 우리 집안을 크게 일으키지 못하고 장차 우리 일족을 멸망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리고 제갈근의 걱정대로 제갈각은 자신의 가문을 말아먹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갈각 인물일전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제갈근의 차남인 제갈교는 능력은 형인 제갈각에 미치지 못하나 성품은 형을 응가했다고 하며 앞서 말한 대로 제갈량의 양자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별 활약은 하지 못하고 황무 7년에 25세의 나이에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오서에 따르면 제갈근의 삼남인 제갈융은 어려서부터 교만하고 놀기를 좋아했고 학문을 널리 익혔으나 깊게 배우지 않았으며 성격은 좋았던 것으로 보아 형인 제갈각과 제갈교의 하위호환인 느낌입니다. 그리고 제갈융은 검소했던 아버지와 형들과는 달리 사치를 즐겼으며 형인 제갈각이 몰락하게 되면서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제갈근은 저고 4년 68세의 나이에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주유의 아들인 주유는 주색에 빠져 방자하게 행동하였기에 평민으로 강등되어 여릉군으로 쫓겨났고 이에 제갈근과 보줄은 이를 가엾게 여겨 선권에게 주유의 공을 이야기하며 주윤의 죄를 사면시키고
자기를 회복해달라는 글을 올립니다. 그러나 선고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며 제갈근과 보줄의 건의를 거절했으나 제갈근과 보줄이 재차 권하고 주윤과 전종까지 합세에 요청하고 나서야 비로소 선고는 주윤의 죄를 사면해주고 자기를 회복시켜 주었으나 불운하게도 이때 주윤은 병에 걸려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난 성격에 입이 거칠었던 우본이 결국 유배지로 가게 되자 유일하게 제갈근만이 우본을 수차례 옹호해 주었고 이에 우본은 제갈근을 고마워했다고 합니다. 장소의 장남인 장승은 제갈근의 딸과 혼인을 하였기에 장소와 제갈근은 사돈 관계였습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제갈근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